안녕하세요. 올해 43, 윤주호입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온 양조장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매일 새벽 3시 술독 앞에서 맞는 찬 공기. 가문의 명맥 있겠다고 서울 대기업 입사를 포기했던 28의 선택. 지금도 가끔은 후회가 밀려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양조장이 경매에 넘어갈 뻔했던 날. 동생들은 모두 떠나고 혼자 남았던 날. 그래도 버텼습니다. 할아버지의 약속이니까요. 도시 사람들이 찾지 않는 시골 양조장을 지키며 세월이 흐를 때 문득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내 선택이었나? 그런데 지난달 할머니가 남기고 간 오래된 상자 속에서 낡은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그 속에는 우리 가문이 평생 감추어온 비밀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했던 제 이야기, 오늘은 여러분께 조심스레 꺼내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다 같이 기지개 한번 쭉 켜볼까요? 굳었던 몸도 마음도 조금은 가벼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참 궁금합니다. 댓글로 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다음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따뜻한 응원이 되어줍니다. 그럼 이제 저와 함께 천천히 걸어가 볼게요. 병원 복도를 달리는 내 발소리가 머릿속을 울리듯 쿵쿵거렸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 폐가 불타는 듯 했지만 단 1초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제발 버텨주세요. 입술이 피가 날 정도로 깨물며 속삭였습니다. 순천 윤씨 가문의 3대 양조장, 350년 역사의 윤가 양조원의 영혼과도 같은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전화를 받은 건 발효실에서 막걸리 온도를 체크하던 중이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온도계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나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신없이 차 키를 움켜쥐고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응급실 문을 거칠게 열자 소독약 냄새와 형광등 불빛이 제 얼굴을 후려치듯 덮쳤습니다. 할머니는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 계셨고 그 주름진 피부는 마치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것처럼 보였습니다. 심장 모니터의 불규칙한 삐소리가 제 고막을 파고들었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서 읽히는 불안감에 제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윤 대표님, 할머님 상태가 매우 위급합니다. 긴급 수술이 필요한데 H의 2부형 혈액이 필요합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실제로 멈춘 것만 같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RBA형은 대한민국에서 0.1%도 안 되는 희귀 혈액형이었습니다. 할머니와 저, 그리고 우리 가족 중 몇몇만이 가진 이것이 축복이 아닌 저주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혈액권에 긴급 요청했지만 현재 보유량이 없습니다. 가족 중에 같은 혈액형이 계신가요? 손바닥에 식은땀이 흘러내려 바닥에 떨어질 정도였습니다. 같은 혈액형인 아버지는 3년 전 돌아가셨고 저는 얼마 전 헌혈을 했기 때문에 당장은 불가능했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듯 메말랐고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이대로 할머니를 잃는 건가? 손가락이 떨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들려온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에 고개를 획 돌렸습니다. 하얀 간호사 유니폼을 입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가늘고 길쭉한 눈, 단정하게 묶은 머리, 그리고 어딘가 기이할 정도로 낯익은 느낌의 얼굴. 저도 HRAB형입니다. 헌혈한 지 6개월이 넘었고 건강 상태도 양호합니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천사가 나타난 것만 같았습니다.
희귀 중에 희귀 혈액형을 가진 간호사가 바로 이 순간 이 자리에 있다니. 주변의 소음이 사라지고 그녀만 보이는 듯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감사의 말씀을. 목소리가 갈라지고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에 뭔가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냉철한 결의? 아니면 깊은 슬픔? 아니, 복수심?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의사도 저도 충격에 얼굴이 굳었습니다. 조건이요? 의아함의 목소리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졌습니다. 그녀는 흔들림 없는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셔야 합니다. 윤주호 씨. 그 순간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귀가 웅웅거리고 현실감이 사라졌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결혼? 처음 보는 여자가 할머니의 생명을 구하는 조건으로 결혼을 요구한다고요. 이게 무슨 악몽 같은 상황입니까? 의사가 당황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세연 씨, 무슨 소리야? 농담할 때가 아니잖아. 환자가 위급해. 세연, 한세연. 그제야 그녀의 이름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이름이 묘하게 제 기억 속 어딘가를 건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매우 진지합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할머님께 수혈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윤주호 씨와의 결혼을 원합니다. 지금, 당장.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런 상황이 현실이라니. 할머니의 생명과 낯선 여자와의 결혼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이 순간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이 뛰었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체 왜? 제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공포와 혼란이 뒤섞인 감정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세연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유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할머님이 우선입니다. 결정하세요, 윤주호 씨. 시간이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얼음처럼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제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러내렸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지만 할머니의 창백한 얼굴을 보니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양조장의 영혼이자 제 인생의 나침반이었습니다. 그분을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주먹을 너무 세게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아팠지만 그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건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세은의 눈의 순간 승리의 빛이 번쩍였다가 이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무언가, 아직은 알 수 없는 감정의 깊은 심연이 보였습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이 낯선 여자는 누구이고 왜 나와의 결혼을 원하는 걸까? 이 모든 것이 불길한 악몽처럼 느껴졌습니다. 심장 모니터에 불규칙한 삐 소리가 이것이 현실임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병원 창문 너머로 순천의 저녁 하늘이 피처럼 붉게 물들어갔습니다. 마치 앞으로 다가올 비극을 예고하는 것처럼. 그날 제 인생은 돌이킬 수 없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피로 맺어진 계약 결혼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커피를 들고 있는 제 손이 격렬하게 떨렸습니다. 어젯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에서 제가 미지의 여자와 결혼식을 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녀의 얼굴이 해골로 변하는 끔찍한 장면이었습니다. 식은땀에 흠뻑 젖어 깨어났을 때는 새벽 3시였고 그 후로는 천장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머니는 수혈 후 상태가 안정되었지만 제 마음은 폭풍우 속에 있었습니다. 뜨거운 커피가 손등에 흘러내려 피부가 붉게 달아올랐지만 그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어제의 기이한 사건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윤주호 씨.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온몸이 전율했습니다.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한세은이었습니다. 간호사 유니폼이 아닌 청바지에 흰 셔츠를 입은 그녀는 어제와는 또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더 어려 보였고 어딘가 취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앉아도 될까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말문이 막혀 그저 침묵 속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은은 저와 마주 앉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그녀의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나만큼이나 잠을 못 잔 모양이었습니다. 그것이 희미한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왜 그런 조건을 내세웠는지 궁금하시겠죠?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궁금하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제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결혼을 조건으로 내세우다니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잖아요. 당신은 미친 거 아닙니까? 세은의 눈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테이블 위를 천천히 문지르며 말했습니다. 사실 우린 낯선 사람이 아닙니다. 심장이 한번 세게 뛰어 가슴이 아플 정도였습니다. 오한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무슨 뜻이죠? 제 아버지를 아십니까? 한창수라는 이름으로. 그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감정이 폭발하기 직전의 화산처럼 느껴졌습니다. 한창수. 그 이름은 제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우리 양조장에서 15년간 일했던 직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오른팔이었죠. 그런데 7년 전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아버지는 그가 돈을 훔쳐 도망쳤다고 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아버지는 더욱 엄격해지셨고 양조장의 분위기는 차갑게 변했습니다. 당신이 한창수 씨의 딸. 놀라움에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세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 아버지는 절대로 돈을 훔친 적이 없습니다. 찬물을 뒤집어 쓴 기분이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제 세계관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왜 갑자기 사라진 거죠? 그리고 그게 당신이 나와 결혼해야 하는 이유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혼란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이 목소리에 묻어났습니다. 세은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의 눈에 복수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아버지는 불의의 희생자였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쫓겨났죠. 그리고 제가 지키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윤주호 씨와 결혼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키고 싶은 것, 혼란스러움이 더 커졌습니다. 답답함에 머리를 감싸주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건 당신의 양조장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위험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양조장. 대대로 내려온 우리 가문의 자랑이자 제 전부였습니다. 그것이 위협받는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습니다. 머릿속에 의심이 피어올랐습니다. 설마 복수? 아니면 돈? 아버지가 그녀의 아버지를 쫓아냈다면 이건 복수극일까요? 당신이 원하는 게 뭐죠? 돈이에요. 아니면 양조장의 지분?
목소리에 경계심이 묻어났습니다. 손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세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상처받은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가 이내 분노로 변했습니다. 돈이 아닙니다. 지분도 아니에요. 진실입니다. 그리고 정의. 그녀는 각 단어를 강조하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불타오르는 결연함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욕심이나 복수심이 아닌 더 깊은 무언가에서 비롯된 것 같았습니다. 그 눈빛이 제 가슴 깊은 곳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걸 다 말해주세요. 지금. 제가 요구했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알아야겠다는 절박함이 몰려왔습니다. 세은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냉기가 서렸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먼저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 후에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약속합니다. 답답함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카페에 있던 사람들이 놀란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았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머리를 감싸주며 신음하듯 말했습니다. 이건 불공평합니다. 내가 왜 당신 말을 믿어야 하죠? 이건 협박이나 다름없어요. 당신은 내 할머니의 생명을 볼모로 나를 협박했어. 세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슬픔이 비쳤습니다. 그리고 깊은 상처. 믿어달라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것만은 진실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양조장 앞에서 찍은 단체 사진. 제 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직원들. 그 중에 한창수가 있었고 그의 옆에는 작은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세은이었습니다.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어렴풋한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어린 소녀와 함께 양조장 마당에서 놀았던 기억. 이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자랐습니다. 양조장은 제 윤영이의 보금자리였어요. 제 추억의 일부이기도 해요. 세은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이 담긴 것 같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파괴가 아닙니다.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 말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녀의 눈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제 마음 한 구석에서는 그녀를 믿고 싶다는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모든 상황이 두려웠습니다. 일주일입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고 일주일 안에 모든 걸 털어놓지 않으면 이 결혼은 끝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무슨 짓을 하든 내 양조장은 절대 빼앗기지 않을 겁니다. 세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상한 안도감이 어렸습니다. 공정한 조건입니다. 약속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묘한 계약을 맺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숨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왜 제 가족과 양조장에 이렇게 집착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를 살린 그녀에게 이 정도의 빚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눈에서 본 결연함은 단순한 아기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카페를 나서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등골이 오싹해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 결혼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것이라는, 그리고 그것이 축복이 아닌 재앙이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집고 들어와 제 얼굴을 따갑게 찔렀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혼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 상황이 현실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잔인한 장난처럼 느껴졌습니다. 세은과 저는 법적으로만 부부였고 같은 지붕 아래 살기는 했지만 별도의 방을 사용했습니다.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이 모든 상황이 악몽이길 바랐습니다. 양조장 옆 사택에서의 첫 아침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격앙된 목소리에 잠에서 벌떡 깼습니다. 소란스러운 고함 소리, 누군가 격렬하게 다투는 소리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급히 옷을 걸치고 계단을 뛰어 내려갔습니다. 거실에서는 어머니와 세은이 마주보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세은은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에는 무언가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격분한 표정으로 제게 돌아섰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주호야, 이게 다 무슨 일이니? 갑자기 결혼을 했다더니 이런 여자를 데려왔다고. 한창수의 딸이라고. 그 배신자의 딸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세은의 정체를 알고 계셨습니다. 소문이 빠르게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이런 작은 마을에서는 비밀이란 없었습니다. 어머니, 설명드릴게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설명? 뭘 설명한다는 거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비명처럼 높아졌습니다. 그 도둑의 딸을 며느리로 들였다고.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실망하셨을지 알아. 넌 우리 가문의 수치야.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세은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직 확실한 건 없어요. 한창수 씨가 정말 돈을 훔쳤는지도 모르잖아요. 제가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눈이 분노로 커졌습니다. 네가 그 여자의 말을 믿는 거니? 네 아버지의 말씀보다. 넌 윤 가문의 아들이 맞니? 그 순간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며 3명의 낯선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중년 남성과 여성, 그리고 세은과 비슷한 또래로 보이는 젊은 남자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탐욕이 느껴졌습니다. 이모, 세은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공포와 당혹감이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이모, 세은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저와 어머니를 완전히 무시한 채 세은에게 다가갔습니다. 마치 이곳이 자기들의 집인 양 거만한 태도였습니다. 세은아, 네가 정말 윤 가문의 며느리가 되었다면서 양조장의 상속자와 결혼했다고. 이모라 불리는 여성이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탐욕이 묻어났습니다. 제 안에서 불편함이 견딜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세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녀의 눈에 당혹감과 수치심이 어렸습니다. 이모, 왜 오셨어요? 제가 연락드리지 않았잖아요. 세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큰일인데 연락을 안 해.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그리고 이 집 정말 좋네. 아주 감나가 보이는데. 이모부라 생각되는 남성이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거실을 훑으며 집안 물건들을 평가하는 것 같았습니다. 고가의 골동품에 손을 뻗었습니다. 어머니가 차가운 분노가 담긴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시죠? 이곳은 제 집입니다. 함부로 물건에 손대지 마세요. 세은이 얼굴이 붉어져 사과하듯 소개했습니다. 제 이모와 이모부, 그리고 사촌 오빠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님. 이모는 어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가식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공손함보다는 계산과 경멸이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님. 저희 세은이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아, 그런데 혹시 양조장 지분도 물려받게 되나요? 세은이가 이제 며느리니까 우리가 사업 아이디어가 좀 있거든요.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세은은 당황한 표정으로 이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모, 제발 그만하세요. 제발요. 세은이 간절한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불은 붙었습니다. 어머니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얼음 조각처럼 날카롭게 거실에 울렸습니다. 역시 내 예상대로군요. 돈을 노리고 온 거였어. 다 꿍꿍이가 있었던 거야. 세은이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님. 제가 그런 의도로 제발 믿어주세요. 그만.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의 분노가 실내 온도를 끌어올리는 것 같았습니다. 난 당신을 며느리로 인정한 적이 없어요. 법적으로만 그럴 뿐이지. 내 아들이 정신이 나가서 이런 결정을 했다고 해도 난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요. 당신은 이 집에서 살 자격이 없어. 세은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습니다. 그녀의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사촌 오빠가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의 눈에 적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세은이한테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이제 그녀도 이 가문의 일원이니까요. 법적으로요. 그의 목소리에는 도전과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고 가슴은 찢어질 듯이 아팠습니다. 세은은 정말 돈을 노리고 온 걸까요? 하지만 그녀의 눈에서 본 진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모든 게 연극이었을까요? 모두 진정하세요. 제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온몸에 힘을 주어 떨리는 목소리를 억눌렀습니다. 세은 씨 가족분들, 오늘은 돌아가 주셨으면 합니다. 가족 문제는 우리끼리 해결하겠습니다. 이모는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세은이 간절한 눈빛으로 바라보자 마지못해 물러섰습니다. 알았어, 세은아. 하지만 너무 이용당하지는 마. 넌 이제 이 집안에 권리가 있어. 그리고 우리도 내 가족이야. 네가 얻는 건 우리 것이기도 해. 이모가 떠나면서 속삭였지만 그 말이 거실에 크게 울렸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세은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난 당신이 이 집에 발을 들이는 순간부터 의심했어. 이제 확실해졌군요. 당신 가족들은 우리 양조장을 노리고 있어. 당신의 결혼은 모두 계략이었던 거야. 세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님, 제 가족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제 의도는 그게 아닙니다. 제발 믿어주세요. 거짓말, 마.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당신 아버지도 그랬어. 항상 정직한 척하면서 뒤에서는 우리 돈을 훔쳤지. 사과는 족보에도 없는 집안이야. 세은의 눈에서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제 아버지는 절대 도둑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네 가족보다 훨씬 더 정직하고 고결한 분이셨어요. 어머니가 손을 들어 세은의 뺨을 때리려 했습니다. 제가 재빨리 나서서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세은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방을 뛰쳐나갔습니다.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 발소리와 함께 방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제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눈에는 실망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깊은 상처. 주호야, 넌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결정을 한 거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흐느낌으로 떨렸습니다. 넌 내 아들이 맞니? 네 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양조장을 네가 이렇게 위험에 빠뜨리다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세은에 대한 의심이 커졌지만 동시에 그녀를 향한 이상한 보호 본능도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눈물, 어린 눈빛이 제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때문이었어요. 세은 씨가 할머니를 살렸어요. 그녀의 희귀 혈액형이 아니었다면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희생하겠다는 거니? 양조장의 미래를, 네 아버지의 유산을, 은혜를 갚는 다른 방법은 많았을 텐데.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팠습니다. 양조장은 제 전부였습니다. 350년에 걸쳐 이어온 우리 가문의 자존심이자 정체성이었습니다. 저는 이 양조장을 위해 유학도 포기하고 연애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바쳐왔습니다. 일주일만 더 기다려주세요. 세은 씨와 약속이 있어요. 그때까지 모든 걸 밝히기로 했으니까요. 제발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실망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내 아들아, 넌 항상 너무 순진했어. 사람들을 너무 쉽게 믿어. 그게 네 최대의 약점이야. 이번에는 그 약점이 우리 가문을 무너뜨릴지도 몰라. 그 말을 남기고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양조장의 지붕이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 그리고 그 이전부터 우리 가문이 지켜온 것, 그것이 이제 위험에 처한 걸까요? 세은은 정말 우리 가문을 무너뜨리려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걸까요? 계단을 무거운 발걸음으로 올라가 세은의 방 앞에 섰습니다. 문 안쪽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제 심장을 찢어놓는 것 같았습니다. 손을 들어 노크를 하려다가 망설였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말이 이 상황을 나아지게 할 수 있을까요? 결국 손을 내리고 돌아섰습니다. 이 기묘한 결혼이 저를 어디로 이끌 것인지 불안함과 혼란스러움으로 가득한 채 복도를 걸어 내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방문을 닫자마자 벽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통증이 손을 타고 올라왔지만 마음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비가 호우주의보를 발령할 정도로 세차게 내리는 순천의 어두운 아침이었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났지만 세은은 약속했던 진실을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점점 더 저와의 대화를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늦게 돌아오는 일상이 반복되었고 우리의 관계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양조장으로 향하는 길, 비를 맞으며 무거운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우산 밖으로 튀어나온 어깨가 흠뻑 젖었지만 그 차가움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 대표님. 돌아보니 마을의 슈퍼마켓 주인인 김 할머니가 우산을 쓰고 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심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불안감이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이 비에 무슨 일이신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 할머니는 주변을 불안하게 둘러본 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표님, 그 소문 들으셨어요? 요즘 마을에서 다들 그 이야기뿐이라우. 무서운 소문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에 쥔 우산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소문인데요? 세은이가 사실은 윤 대표님 아버님의 딸이라는 소문이. 김 할머니의 목소리가
빗소리에 묻힐 정도로 작아졌습니다. 뭐라고요? 충격에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고 다리에 힘이 빠져 넘어질 뻔했습니다. 김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아이고, 진짜가 아니었나 보네. 마을 사람들이 그러는데 세은이 어머니가 옛날에 대표님 아버님하고 가까웠다고. 그래서 세은이가 사실은 윤 가문의 피를 이어받은 거라고. 그래서 결혼했다는 게 근친. 머릿속이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현기증이 일었습니다. 이게 무슨 터무니없는 소리입니까? 세은이 제 아버지의 딸이라고요? 그럼 저와는 이복동생이 되는 건가요? 그런데 우리가 결혼을 했다고? 이건 너무 끔찍한 상상이었습니다.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문을 퍼뜨리지 마세요. 제 목소리가 비명처럼 높아졌습니다.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세은 씨는 한창수 씨의 딸입니다. 우리 아버지와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누가 그런 더러운 소문을 퍼뜨리는 겁니까? 김할머니는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고, 미안하네. 나도 들은 이야기라 확실한 건 아니었는데. 근데 어제 술집에서 다들 그 얘기뿐이더라고. 세은이 이모가 취해서 한 마리 새어나갔다던데. 세은의 이모.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탐욕스러운 여자가 이런 끔찍한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니. 무슨 의도로 이런 짓을... 겨우 인사를 마치고 비를 맞으며 양조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고 가슴은 불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양조장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진 것을 즉시 느꼈습니다. 수군거림이 들려왔고 제가 지나가자 갑자기 말을 멈추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눈에 동정과 혐오가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책상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악몽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세은은 대체 누구인 걸까요? 그녀가 숨기고 있는 진실은 무엇일까요? 설마 정말... 아니, 그럴 리 없습니다. 그건 너무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주호야, 지금 당장 집에 와라. 큰일 났다. 당장. 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설마 세은이... 양조장을 뛰쳐나와 빗속을 달렸습니다. 우산도 잊은 채 온몸이 비에 흠뻑 젖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10분 만에 집에 도착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거실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세은은 소파에 움츠러들어 앉아 있었고 어머니는 그녀 앞에 서서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고함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도 휠체어에 앉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표정은 이상하게 평온해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어머니가 분노에 찬 얼굴로 돌아봤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한 짓을 봐라. 온 마을에 끔찍한 거짓 소문을 퍼뜨렸어. 네가 그녀의 이보고빠라니. 이게 무슨 더러운... 세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제가 그런 적 없습니다. 저도 그 소문을 이제 막 들었어요. 제발 믿어주세요. 거짓말 마. 어머니가 비명처럼 소리쳤습니다. 내 이모가 술집에서 다 떠벌렸어. 네가 우리 가문의 재산을 노리고 이런 더러운 계략을 꾸민 거지. 네가 윤주호의 이복동생이라면 결혼은 무효가 되지만 양조장 지분은 요구할 수 있을 테니까. 이게 다
너희 가족의 계략이었던 거야. 세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발 믿어주세요. 제가 그런 소문을 퍼뜨릴 이유가 없어요. 저는 세은과 어머니 사이에 섰습니다. 제 마음은 혼란스러웠지만 세은의 눈물 어린 얼굴을 보니 그녀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일었습니다. 진정하세요, 어머니. 이건 분명 오해일 거예요. 세은 씨의 이모가 술에 취해 한 말이. 그때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주호야, 세은이를 데리고 내 방으로 오렴. 어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이 상황에서 그 여자를... 할머니는 손을 들어 어머니의 말을 단호하게 막았습니다. 내가 할 말이 있다. 너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렴. 이제는 모든 것이 밝혀져야 할 때다. 어머니는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할머니의 단호한 눈빛에 더 이상 항의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분노에 찬 표정으로 방을 나갔습니다. 세은의 팔을 부드럽게 잡아 할머니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몸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잡고 있는 제 손에 그대로 전해져 왔습니다. 할머니의 방에 들어서자 오래된 나무 향기와 한약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할머니는 창가 쪽에 휠체어를 두고 앉으셨습니다.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는 깊은 슬픔과 결연함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이리 와라, 세은아. 할머니가 손짓했습니다. 세은은 조심스럽게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저는 가슴이 터질 듯한 불안감으로 그들 옆에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세은이 말을 시작했지만 할머니가 손을 들어 그녀를 멈추게 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다. 세은아, 네가 누구인지, 왜 여기 왔는지. 할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충격에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세은이 정말 제 여동생인가요? 목소리가 떨렸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주호야, 네가 모르는 이야기가 있단다. 네 아버지와 한창수, 그리고 세은에 관한 이야기.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세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 소문은 거짓이에요. 그렇죠? 제가 필사적으로 물었습니다. 세은이 아버지의 딸이 아니라는. 할머니는 쓸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당연히 거짓이지. 세은이는 분명 한창수의 딸이야. 하지만 할머니의 눈에 깊은 슬픔이 어렸습니다. 한창수는 절대 도둑이 아니었단다. 세은의 어깨가 격렬하게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습니다. 억누르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세은이 흐느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오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같은 안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세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그녀의 주름진 손이 세은의 떨리는 손을 감싸 안았습니다. 세은아, 이제 모든 걸 말해주렴. 주에게, 그리고 내게. 세은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오랜 고통과 결의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 앞에서 무릎이 약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윤주호 씨, 세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오랜 고통에 억눌려 있다가 마침내 풀려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양 조장의 진실을 찾기 위해 왔습니다. 제 아버지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쫓겨난 그 진실을요. 그 순간 창밖에서 천둥 소리가 귀청을 찢을 듯이 크게 울렸습니다. 방 안의 불빛이 순간 깜빡였고 비가 더
세차게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숨겨진 비밀이 폭발하는 것 같은 천둥번개였습니다. 할머니의 방은 숨이 막힐 듯한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세은의 마지막 말이 공기 중에 남아 맴도는 것 같았습니다. 제 아버지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쫓겨난 그 진실을요. 그 말은 제 가슴을 단검처럼 찔렀습니다. 무언가 끔찍한 진실이 곧 드러날 것이라는 예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주름진 손이 세은의 손을 더 단단히 잡았습니다. 창밖의 폭풍우 소리가 방 안에까지 스며들어 왔습니다. 할머니, 제발 말씀해 주세요.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제가 간절히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오랜 세월 간직한 비밀의 무게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말할 때가 되었구나. 너무 오래 숨겨온 진실이야. 이 진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단다. 세은의 눈이 희망으로 빛났습니다. 저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배어났습니다.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해. 할머니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너희 아버지는 양조장을 현대화하고 싶어 했어. 전통 방식만으로는 살아남기 힘들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너희 할아버지는 완강히 반대하셨단다. 우리 가문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이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먼 기억 속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그 시절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격렬한 갈등을 어렴풋이 기억했습니다. 매일 밤 들려오던 언쟁 소리. 그때 저는 겨우 8살이었습니다. 한창수는 너희 아버지의 가장 신임받는 직원이었어. 그는 양조장의 발효실 책임자로 전통 방식을 가장 깊이 이해하고 있었지. 할아버지는 그를 매우 아꼈단다. 한창수는 할아버지의 전통에 대한 신념을 존중했고, 때로는 너희 아버지의 급진적인 변화 시도를 만류하기도 했어. 세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아버지에 대한 자부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양조장을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저에게도 언젠가 그곳에서 일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죠. 아버지에게 양조장은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자부심이었어요. 할머니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한창수는 양조장을 자신의 집처럼 생각했지. 그런데 할머니의 눈에 깊은 슬픔이 어렸습니다. 사고가 일어났단다. 사고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화재였어. 발효실에서 시작된 화재였지.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그날 밤 발효실에는 한창수와 네가 있었단다. 주호야. 충격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저와 한창수가요. 하지만 저는 그런 기억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을 필사적으로 뒤져보았지만 그런 화재의 기억은 전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네가 기억하지 못하는 건 당연해. 할머니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넌 그때 겨우 8살이었고 화재 중에 머리를 심하게 다쳤으니까. 의사는 네가 그날의 충격으로 기억을 잃었다고 했지. 저는 어렴풋이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기억, 머리를 감싼 붕대의 감각, 그리고 부모님의 걱정스러운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화재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그 부분만 누군가 도려낸 것처럼. 그날 밤 화재가 발생했을 때 한창수는 널 구하기 위해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감정에 복받쳐 떨렸습니다. 그는 널 안전하게 밖으로 데리고 나왔지만 본인은 심한 화상을 입었단다. 특히 등과 팔에.
세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몸이 격렬하게 떨렸습니다. 아버지의 등에 있는 끔찍한 화상 자국. 그래서였군요. 아버지는 평생 그 상처를 숨기셨어요. 여름에도 항상 긴 소매 셔츠를 입으셨죠.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발생했어. 화재 조사 결과 누군가 일부러 발효실의 전기 배선을 건드린 흔적이 발견된 거야. 명백한 방화 혐의가 제기됐지.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한창수 씨가 용의자가 되었다고요? 처음에는 아니었어. 할머니가 무거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너희 아버지는 그 사고 이후 급격히 변했단다. 누군가 자신의 아들을 해치려 했다고 생각했지. 그리고 점점 할머니는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점점 한창수를 의심하기 시작했어. 하지만 왜요? 한창수 씨가 절 구했잖아요. 제가 믿을 수 없다는 듯 항의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그게 위장된 행동이라고 생각했어. 한창수가 화재를 일으키고 마치 영웅인 척 널 구했다고 말이야. 할아버지와 한창수가 가까웠기 때문에 너희 아버지는 그들이 자신을 견제하려 한다고 생각했단다. 피해망상이 점점 심해졌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피해망상적인 분이었다니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아는 아버지는 항상 냉철하고 이성적인 분이었는데 그러다 마침내 할머니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양조장 금고에서 큰돈이 사라졌어. 7천만 원이라는 거액이. 너희 아버지는 즉시 한창수를 의심했고 경찰에 신고했지. 세은이 격렬하게 흐느꼈습니다. 그녀의 온몸이 오랜 분노와 슬픔으로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절대 도둑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너무 정직하신 분이었는데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셨어요. 할머니는 세은의 손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나도 그걸 알아, 세은아. 한창수는 절대 돈을 훔치지 않았어. 하지만 모든 증거가 그를 지목했고 그는 마을에서 쫓겨나다시피 떠났지. 누구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어. 심지어 나조차도. 할머니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랜 후회가 담긴 눈물이었습니다. 그럼 진짜 범인은 누구였죠?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미 무언가 끔찍한 답을 예감했지만 그것을 직면하기가 두려웠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깊은 고통이 어렸습니다. 주호야, 이건 너에게 가장 힘든 진실이 될 거야. 하지만 할머니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진짜 범인은 너희 아버지였단다. 방 안이 완전히 정적에 빠졌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바깥의 폭풍우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 아버지가요? 불가능합니다. 제 온몸이 얼어붙었고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돈을 훔쳤다고요? 왜요? 양조장은 우리 가족 것인데. 목소리가 떨렸고 말을 잇기 어려웠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돈을 훔친 게 아니라 한창수에게 누명을 씌운 거야. 할머니가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한창수를 양조장에서 내쫓고 싶었어. 할아버지의 신임을 받는 한창수가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돈을 다른 곳에 숨기고 한창수가 훔쳤다고 경찰에 신고한 거야.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제가 존경해왔던 아버지, 늘 정직과 성실을 강조하셨던 아버지가 그런 짓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시는 거죠?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낯설게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모든 걸 고백했단다. 마지막 순간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거야. 자신이 한창수에게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너무 늦었지. 한창수는 이미 떠났고 그의 가족은 큰 고통을 겪었으니까. 세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 이상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진실을 마침내 확인한 안도감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온 이유를 아시는군요. 세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지. 그리고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주호를 만나기 위해서. 혼란스러움이 더 커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절 만나기 위해서요? 무슨 뜻이죠? 할머니가 세은에게 눈짓했습니다. 세은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어떤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오직 진실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주호 씨, 사실 제가 당신을 처음 만난 건 이번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화제날 발효실에 있었던 건 당신과 제 아버지뿐만이 아니었어요. 세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거기 있었어요. 순간 머릿속에 흐릿한 기억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린 소녀의 얼굴, 작은 손, 그리고 불길 속에서 들려오는 다급한 목소리. 하지만 금방 사라져버렸습니다. 너무 오래 묻혀있던 기억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버지를 따라 양조장에 왔었어요. 방학이었고 아버지가 늦게까지 일해야 해서 저를 데려오셨죠. 아버지가 발효실 온도를 확인하는 동안 저는 당신과 놀고 있었어요. 세은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그때 화재가 일어났어요. 전기 배선에서 불이 붙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번졌어요. 세은은 잠시 말을 멈추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 기억이 너무 고통스러운 듯 했습니다. 불이 번지기 시작했을 때 제 아버지는 당신을 먼저 구하라고 저에게 소리쳤어요. 세은아, 주호를 데리고 나가. 빨리. 저는 당신의 손을 잡고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하지만 당신은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셨고 밖에 나오자마자 의식을 잃었어요. 그리고 제 아버지는 세은의 목소리가 흐느낌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버지는 당신을 구하고 마지막으로 발효실을 확인하다가 심한 화상을 입으셨어요. 그 순간 기억의 파편들이 폭포수처럼 제 마음을 강타했습니다. 작은 소녀의 손에 이끌려 어둠과 영희 속을 달리던 기억, 숨이 막히는 듯한 공포, 그리고 그 소녀의 결연한 눈빛. 갑자기 모든 것이 선명해졌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당신이 저를 구했다고요? 제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습니다. 눈물이 눈가에 맺혔습니다. 세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둘 다 어렸지만 그때 저는 아버지의 말을 따랐어요. 주호를 구해, 세은아. 그리고 네가 할 수 있다면 언젠가 그에게 진실을 알려주렴.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이었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세은이 저를 구했다니.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는 저를 위해 자신을 희생했는데 제 아버지는 그를 배신했습니다. 그 진실의 무게가 저를 짓눌렀습니다. 아버지는 그 사건 이후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셨어요. 세은의 목소리가 아픔으로 떨렸습니다. 화상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고
마을에서 쫓겨난 후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웠거든요. 결국 병에 걸려 7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세은의 눈에서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양조장을 그리워하셨죠. 그리고 당신을, 저를요? 놀라움에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세은은 슬픔과 자부심이 섞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당신을 자랑스러워하셨어요. 신문에서 순천의 젊은 양조장 대표에 관한 기사를 볼 때마다 기뻐하셨죠. 내가 구한 아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는 단 한 번도 당신 아버지에 대한 복수심을 품지 않으셨어요. 오직 진실만을 바라셨죠. 눈물이 저도 모르게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팠습니다. 한창수 씨가 저를 그렇게 생각해 주셨다니.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그분에게 그런 끔찍한 짓을, 그래서 결혼을 조건으로 내세웠던 거예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세은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양조장에 들어가 증거를 찾고 싶었어요. 아버지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것이든. 한시 양조장에서 일하려고 했지만 제 성씨 때문에 누구도 저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병원에서 당신을 다시 만났을 때 그 모든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그리고 할머님이 쓰러지셨을 때 제가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것이었죠. 할머니가 세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는 다 알고 있었단다, 세은아. 네 아버지가 결백하다는 것도, 네가 주호를 구했다는 것도, 내가 그날 밤 모든 것을 지켜보았으니까.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침묵했어. 내 아들의 잘못을 덮으려 했던 내 죄야. 놀라움에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도 아셨어요. 그런데 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할머니의 눈에 깊은 후회가 어렸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도 너희 아버지를 막지 못했던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단다. 그리고 진실을 말해도 아무도 나를 믿지 않을까 두려웠어. 특히 너를 실망시키는 것이 두려웠단다, 주호야. 하지만 세은이가 돌아온 지금, 이제는 모든 진실이 밝혀져야 할 때라고 생각했어. 방 안에 깊은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창밖에서는 비가 그치고 어둠을 뚫고 맑은 햇살이 구름 사이로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진실이 드러난 후에 정화를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세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제 시야는 눈물로 흐릿했지만 그녀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세은 씨, 아니, 세은아. 제 목소리가 격정에 떨렸습니다. 정말 미안해. 용서해줘. 모든 것이 내 아버지의 잘못이었어. 그리고 나도 내가 너를 의심하고 너를 거부했던 것이, 네 아버지는 날 구했는데 나는 그의 딸에게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가슴은 너무 아팠지만 동시에 진실을 마주한 후에 이상한 해방감도 느껴졌습니다. 세은은 눈물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제 뺨에 닿았습니다. 그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희생자였을 뿐이에요. 당신 아버지조차도 어쩌면 그분도 자신만의 악몽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저는 세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고 이상하게도 익숙한 느낌이었습니다. 어쩌면 저의 몸은 그녀의 손이 저를 구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희망과 두려움으로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실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란다.
너희 두 사람은 이미 운명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이제 함께 양조장의 새 역사를 써나가렴. 한창수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그가 지키고자 했던 전통을 이어가는 거야. 저와 세은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더 이상 분노나 슬픔이 아닌 희망의 빛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창밖으로 폭풍우가 지나간 후에 순천의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져 있었고 양조장의 지붕은 햇살에 금빛으로 반짝였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 같았습니다. 이제 과거의 그림자를 벗어던지고 진실 위에 새로운 시작을 할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안개가 자욱한 양조장 뒷뜰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어제의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는 이슬 맺힌 풀잎들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발 아래 젖은 흙이 제 무거운 마음처럼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어제 세은과 할머니로부터 진실을 들은 후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온갖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 존경했던 그 모습이 이제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한창수 씨, 그분은 저를 구하고도 누명을 쓰고 쫓겨나셨습니다. 가슴 한편이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이 밀려왔고 한 번도 흘려본 적 없는 눈물이 밤새 베개를 적셨습니다. 아침 안개 속에서 양조장을 바라보았습니다. 350년의 역사가 담긴 이 건물은 우리 가문의 자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속에 숨겨진 어두운 비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심장이 그 무게로 짓눌리는 것 같았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아보니 세은이 조심스럽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안개를 뚫고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어제와는 다르게 그녀의 표정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잠을 못 이루셨군요. 세은이 나직이 말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어 쉽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그런 것 같네요. 우리는 나란히 서서 양조장을 바라보았습니다.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이 건물은 많은 비밀과 아픔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세은아, 용기를 내어 불렀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정말 미안해. 네 아버지께서 당한 일에 대해, 그리고 내가 의심했던 모든 것에 대해, 내 아버지가 저지른 일을, 그리고 내가 너를 결혼이라는 구속에 묶어둔 것까지. 세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가 없었습니다. 당신이 사과할 필요 없어요. 당신도 피해자였으니까요. 우리 모두 피해자였어요. 아니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손을 꽉 쥐었다 폈습니다. 가슴 속에서 불타오르는 결의를 느꼈습니다. 난 사과해야 해. 네 아버지는 날 구해주셨고 넌 나를 위해 여기 왔어. 그런데 난 계속 너를 의심했어. 네 가족을 모욕했어. 그리고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네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시키지 못했어.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두 사람 사이에 거짓이나 의심은 없었습니다. 오직 진실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우리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세은이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희망과 두려움이 공존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새벽부터 계속 생각해온 결정이었습니다. 우선 네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시킬 거야. 마을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공식적으로 사과할 거야. 우리 아버지가 저지른 일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세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정말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당신 아버지의 명예가. 이제 진실만이 중요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의 거짓은 없어. 내 아버지는 잘못을 저질렀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분에 대한 진정한 예의야. 그리고 네 아버지께 진 빚을 조금이라도 갚는 길이기도 해. 세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아버지가 원하셨던 것은 오직 그것뿐이었어요. 진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건 내 할머니의 반지야. 어젯밤에 할머니께서 주셨어. 상자를 열자 오래된 은반지가 드러났습니다. 단순하지만 아름다운 디자인의 반지였습니다. 가문의 전통과 역사가 담긴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세은아, 우리의 시작은 특이했어. 계약 같은 결혼이었지. 조건부 계약이었어. 목소리가 감정에 북받쳐 떨렸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이젠 계약이 아니라 내 진심으로 당신을 선택하고 싶어. 우리 함께 양조장을 이어갈래? 네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의 이름으로. 이번에는 진심으로, 사랑으로. 세은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온몸이 격렬하게 떨렸습니다. 감정이 너무 강해 말을 잇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정말 그러고 싶으세요? 모든 진실을 알고도? 그녀의 목소리가 흐느낌으로 끊어졌습니다. 네 아버지는 이 양조장을 사랑하셨어. 그리고 날 구해주셨지. 이제 내가 그분의 딸과 함께 이 양조장을 지켜나가는 것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이 있을까? 우리는 운명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세은아, 네가 나를 구했고 이제는 내가 너에게 새로운 시작을 선물하고 싶어. 세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기쁨과 슬픔, 그리고 희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네, 함께하고 싶어요.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해 함께하고 싶어요.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주었습니다. 딱 맞았습니다.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의 만남이 운명이었던 것처럼. 세은을 일으켜 안아주었습니다. 그녀의 몸이 제 품 안에서 격렬하게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물이 제 셔츠를 적셨습니다. 그 순간 어떤 기억이 번개처럼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연기 속에서 작은 소녀의 손이 제 손을 꼭 잡고 있던 그 감각, 공포에 질린 상황에서도 결코 제 손을 놓지 않았던 그 작은 손의 따뜻함. 어린 세은이 저를 구했던 그 순간의 기억이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세은아, 내 기억이 돌아왔어. 네가 날 구해준 그 순간을. 제 목소리가 감정에 북받쳐 떨렸습니다. 불길 속에서 네가 내 손을 꼭 잡고 괜찮아, 함께 나가자라고 말했던 그 순간을. 세은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정말요? 그 말까지 기억하세요? 응. 연기 속에서 네 작은 손이 내 손을 꼭 잡고 있었어. 너는 겁에 질려 있었지만 결코 내 손을 놓지 않았어. 네가 울면서도 나를 끌어당겨 출구로 이끌었어. 넌 그때도 지금처럼 강했어. 세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신을 꼭 구하고 싶었어요. 그때도 지금도 언제나 당신을 지키고 싶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과거의 아픔이 치유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갑자기 집에서 누군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할머니가 휠체어를 타고 나와 손을 흔들고 계셨습니다. 얘들아, 이리 와라. 다들 기다리고 있단다. 의아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본 후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기대감으로 빠르게 뛰었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어머니와 마을 어른들, 양조장 직원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모든 것을 준비한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모두에게 진실을 이야기했단다. 한창수의 결백함과 세은이가 네 목숨을 구한 이야기를. 모두가 진실을 알아야 할 때가 왔으니까. 어머니가 붉은 눈으로 다가와 세은의 손을 떨리는 손으로 잡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차갑게 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깊은 후회와 부끄러움이 어려 있었습니다. 세은아, 정말 미안하구나. 내가 너무 오해했어. 너무 잔인했어.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창수 씨는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 내 아들을 구해주셨는데 우리는 어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세은은 주저하지 않고 어머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이제 모든 것이 밝혀졌으니까요. 우리 이제 과거는 잊고 새로 시작해요. 그 모습을 보며 제 마음도 뜨거워졌습니다. 세은의 너그러움과 강인함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마을 이장님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후회가 어려 있었습니다. 윤 대표, 우리도 한창수 씨에 대한 오해를 풀게 되어 다행입니다. 그분은 항상 마을을 위해 헌신하신 분이었죠. 우리가 얼마나 그분께 잘못했는지 정말 부끄럽습니다. 양조장의 오래된 직원인 김 반장이 눈물을 흘리며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한창수 형님이 억울하게 쫓겨난 날,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것이 항상 가슴에 돌덩이처럼 남아 있었네. 매일 밤 양심의 가책으로 잠들지 못했어. 이제야 조금은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아. 세은은 깊은 감사의 눈빛으로 모두에게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당당했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오랜 싸움에서 마침내 승리한 전사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양조장과 이 마을을 사랑하셨어요. 그분은 절대 돈을 훔치지 않았고 오직 전통을 지키고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셨죠. 이렇게 모두가 진실을 알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할머니가 박수를 치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시작을 축하할 시간이구나. 오늘부터 양조장은 한윤 양조장으로 이름을 바꿀 거야. 한창수와 윤 가문의 정신을 함께 기리는 의미로,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진정한 결혼을 축하하는 의미로. 모두가 환호하고 박수쳤습니다. 방 안에 기쁨과 감동의 물결이 넘쳤습니다. 세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게 아버지가 바라셨던 일일까요? 세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분명히 그럴 거야. 확신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이제 편안히 쉬실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자랑스러워하실 양조장을 만들어 나갈 거야. 그날 밤 양조장 마당에서 즉흥적인 작은 축하 파티가 열렸습니다. 오래된 등불들이 마당을 환하게 밝혔고 사람들은 음식과 술을 나누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어둠이 내린 마당에 불빛이 반짝이는 모습은 마치 별이 내려온 것 같았습니다. 세은과 저는 나란히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우리의 손은 서로 단단히 얽혀 있었습니다. 윤주호 씨, 세은이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이제 그냥 주호라고 불러도 돼.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부부니까.
세은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불빛에 비친 그녀의 얼굴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주호야, 이게 꿈만 같아요. 처음에는 단지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함께 새로운 이야기를 써나갈 거야. 그녀의 말을 이으며 그녀의 손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한윤 양조장의 새로운 이야기를, 전통과 혁신이 공존하는 내 아버지가 꿈꾸던 그런 양조장을. 세은은 감격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더 이상 슬픔이나 복수심이 아닌 희망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제 가슴도 따뜻한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함께하자, 세은아.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야. 밤하늘의 별들이 쏟아지듯 반짝였고 멀리서 풀벌레 소리가 평화롭게 들려왔습니다. 순천의 오래된 양조장은 이제 과거의 그림자를 뒤로하고 새로운 빛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350년 역사에 새로운 장이 열리는 순간 같았습니다. 1년 후 순천의 봄날은 유난히 아름다웠습니다. 벚꽃이 양조장 마당을 하얗게 뒤덮었고 연분홍 꽃잎들이 봄바람에 흩날려 마치 눈이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공기 중에는 달콤한 꽃향기와 막걸리 발효향이 어우러져 특별한 향기를 만들어냈습니다. 한윤 양조장의 마당에는 전국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 새로운 막걸리 브랜드 세은의 꿈이 공식 출시되는 날이었습니다. 전국 유명 레스토랑, 셰프들과 주류 전문가들, 그리고 미식 기자들까지 모두 이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보기 위해 모였습니다. 저는 나무로 만든 단상 위에 서서 모인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마을 주민들, 양조장 직원들, 그리고 전국에서 온 양조 업계 관계자들까지 너무 많은 이들이 이 순간을 함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제 인생에서 이렇게 중요한 순간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라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한윤 양조장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 축하하게 되어 너무나 기쁩니다. 사람들이 열렬하게 박수를 쳤습니다. 할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환하게 웃고 계셨고 어머니는 그 옆에서 긍지에 찬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건강은 많이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휠체어에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생기 넘쳤습니다. 이 양조장은 350년의 역사 동안 많은 이야기를 품어왔습니다. 기쁨과 슬픔, 오해와 화해, 그 모든 것이 이 오래된 벽들 사이에 남아있지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한창수 선생님의 정신과 기술을 이어받은 세은의 꿈이라는 새 막걸리로 말입니다. 시선을 돌려 세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전통 한복을 입고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그녀는 아버지의 비법을 되살리기 위해 밤낮으로 연구했습니다. 양조학을 공부하고 오래된 문서들을 뒤지며 아버지가 남긴 희미한 기억들을 더듬어 마침내 독특한 맛의 막걸리를 완성했습니다.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수없이 많은 실패와 좌절이 있었지만 그녀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 아내이자 한윤 양조장의 수석 양조사인 한세은을 소개합니다. 손을 내밀어 그녀를 단상으로 초대했습니다. 가슴이 자부심으로 벅차올랐습니다. 세은이 우아한 걸음으로 단상에 올라왔습니다. 그녀의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자신감으로 빛났습니다. 1년 전에 상처받고 분노에 찬 여성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당당하고 강인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은이 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제 아버지 한창수는 이 양조장을 사랑하셨고 전통 막걸리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바치셨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잠시 감정에 복받쳐 떨렸습니다. 제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계속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젠가 내 이름을 건 막걸리를 만들어라. 그것이 진정한 장인의 길이다. 오랫동안 그 말씀이 제 가슴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제 꿈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꿈이자 윤 가문의 꿈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의 꿈입니다. 세은의 말에 마당에 모인 사람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특히 양조장의 오래된 직원들은 감격에 겨워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들 모두 한창수를 기억하고 그의 기술을 존경했습니다. 세은의 꿈은 전통 방식으로 빗대 현대적 감각을 더한 막걸리입니다. 제 아버지의 비법과 윤 가문의 전통이 하나가 된 제품이지요. 이것은 단순한 술이 아닌 화해와 용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상징입니다. 세은이 말을 마치자 모두가 일어나 열렬한 박수를 쳤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닌 기쁨과 자부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딸이 되었습니다. 양조장 직원들이 전통 항아리에서 새 막걸리를 떠내어 모든 참석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저와 세은은 함께 첫 잔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고 제 손도 떨렸습니다.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모두 함께 건배합시다. 제가 감격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한윤 양조장의 새로운 시작과 세은의 꿈의 출발을 위해, 그리고 한창수 선생님의 명예회복을 위해 건배. 모두가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수백 개의 잔이 공중에서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오케스트라의 하모니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막걸리의 첫 모금이 입에 닿는 순간 놀라운 맛이 입 안에 퍼졌습니다. 부드럽고 깊은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약간의 단맛과 신맛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고 특유의 깊은 여운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분명 일반적인 막걸리와는 다른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세은아, 정말 환상적이야. 제가 감탄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맛이었습니다. 네 아버지가 보셨다면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야. 이건 내가 마셔본 어떤 막걸리보다 뛰어나. 세은은 감격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신가요? 그녀가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마치 응답처럼 느껴졌습니다. 미식 전문가들과 주류 평론가들이 세은을 둘러싸고 격찬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감탄이 가득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막걸리가 아니라 예술품이에요. 이런 복합적인 맛은 처음입니다. 한국 전통주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어요. 같은 말들이 들려왔습니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세은과 저는 잠시 사람들을 떠나 양조장 뒤편에 조용한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는 순천의 아름다운 풍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벚꽃 가득한 마을과 그 사이로 흐르는 강, 그리고 멀리 보이는 산들까지 숨이 멎을 듯한 아름다움이었습니다. 1년 전 이맘때 우리는 병원에서 처음 만났어. 제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세은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정확히는 처음이 아니었죠.
우리는 어린 시절에 이미 만났으니까요. 운명이었나 봐요. 그래, 넌 내 목숨의 은인이었지. 그녀의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내 인생의 동반자야. 내 삶의 의미야. 세은의 눈에 깊은 감동이 어렸습니다. 처음엔 복수심에 가득 차 있었어요. 당신의 가족을 무너뜨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감사함밖에 남지 않아요. 당신과 이 양조장, 그리고 이 마을에 대한 감사함. 그리고 그녀는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에 대한 사랑. 저 멀리 양조장 마당에서는 여전히 파티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와 노랫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우리에게 들려왔습니다. 벚꽃꽃잎이 바람에 흩날려 우리 주위에 분홍빛 눈처럼 내렸습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순간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세은아, 우리가 해냈어. 제가 깊은 감동에 목소리가 떨리며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의 명예도 회복했고 새로운 막걸리도 출시했어. 한윤 양조장은 이제 전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양조장이 될 거야. 네 아버지의 꿈이 이루어진 거야. 세은은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자신의 배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기쁨으로 빛났습니다. 사실 우리 가족이 더 커질 예정이에요. 그 말에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세은아, 그게 무슨... 네, 2달 됐어요. 세은의 얼굴이 행복으로 환하게 빛났습니다. 우리 아이가 자라고 있어요. 우리의 미래가, 이 양조장의 미래가 내 안에서 자라고 있어요. 감격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녀를 조심스럽게 안아들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 제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세은아, 정말 행복해. 이보다 더 큰 선물은 없어.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마치 한창수 씨가 하늘에서 우리를 축복하는 듯한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벚꽃꽃잎이 우리 주위를 원을 그리며 감쌌습니다. 이 아이에게 어떤 이름을 지어줄까? 제가 그녀의 배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세은은 잠시 생각하더니 눈물 어린 미소로 말했습니다. 만약 남자아이라면 창호는 어떨까요? 아버지와 당신의 이름을 따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완벽해. 정말 완벽한 이름이야. 우리는 다시 양조장을 바라보았습니다. 35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이곳에 이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 그 역사를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한창수 씨의 정신, 윤 가문의 전통, 그리고 우리의 사랑이 담긴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가 한 바퀴 완전히 돌아 이제 새로운 시작점에 서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돌아갈까요? 세은이 손을 내밀며 물었습니다. 모두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좋은 소식도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손을 잡고 천천히 언덕을 내려갔습니다. 양조장 마당의 불빛이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였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우리를 방했습니다. 세은의 손을 잡은 제 손에서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손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순천의 오래된 양조장은 이제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완전히 치유되었고 미래를 향한 희망이 찬란하게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세은의 손을 꼭 잡은 채 저는 그 희망찬 미래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마당에 도착하자 할머니가 우리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지혜로운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이미 우리의 비밀을 알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은과 저는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하고 미소 지었습니다.
양조장의 오래된 벽에 새겨진 세월의 흔적처럼 우리의 이야기도 계속될 것입니다. 슬픔과 기쁨, 오해와 화해,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이 가득한 이야기로 새로운 생명과 함께, 새로운 막걸리와 함께, 새로운 희망과 함께. 그것이 바로 순천 한윤 양조장의 진정한 유산일 것입니다. 과거의 어둠을 이겨내고 빛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치유와 희망의 이야기. 오랜 마음의 부채를 갚기 위해 시작한 여정이었는데 어느새 내 심장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날의 화제가 아니었다면 오늘의 우리도 없었겠죠. 인생은 참 이상해요. 구하려 했던 사람에게 오히려 구원받는 일이 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 예상치 못한 사랑을 발견하셨나요? 그 순간이 당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았나요?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한 줄의 응원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 따뜻한 말이 또 다른 누군가에겐 큰 힘이 될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따뜻한 응원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지금 잠시 기지개 한번 쭉 켜볼까요? 굳었던 몸도 마음도 조금은 가벼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참 애쓰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운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